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에너지에 들어와서 그리고 운동 에너지 파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에너지 파트가 또 말하지만 역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완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겠죠? 네, 잠깐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에너지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뭐다?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죠? 이 운동 에너지는 기호로는 EK로 많이 표현해요. 카이네틱 에너지. 오케이. 이거는 질량 M이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일 때, 운동할 때,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하게 되고 단위는 뭐가 된다? 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배웠고, 자,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았냐면, 알짜 힘이 한 일이에요. 이해되죠? 알짜 힘이 한 일. 알짜 힘이 0이라면, 물체에 힘이 양쪽 다른 방향으로 작용해서 알짜 힘이 0인 상황이라면 운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힘이 작용하더라도 알짜 힘이 0이 아니어야지만 뭐가 된다?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우리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란 게 어떻게 생기고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운동 에너지에 이어서 또 다른 에너지를 한 가지 배울 텐데 밑에 스포를 하자면은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배울 겁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는 또 두 가지로 구분돼요. 중력에 의해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해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두 가지를 배울 텐데 완전 집중해야 됩니다. 인생을 걸고 중요한 게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 땅 지면이 있습니다. 지면이 있고 이 지면으로부터 H만큼 떨어진 지점에 질량 M의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선생님이 공을 이렇게 질량 M의 공을 잡고 있는데 놓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땅으로 떨어지겠죠. 땅으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자연에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물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잡고 있는 순간에는 공이 정지해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놓자마자 분명히 정지해 있었는데 놓자마자 움직이죠. 그러니까 놓자마자 운동을 한다는 건데 어떠한 이 원동력, 어떠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운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운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근원, 그것이 우리 에너지라고 배웠는데 그럼 얘가 놓자마자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얘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요? 오늘 이거를 배울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면으로부터 H만큼 높은 곳에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지면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면이라는 이 기준점이에요. 이 지면으로 일하는 이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면 기준점으로부터 뭐다? 멀어질수록 오케이. 질수록 갖는 에너지. 자,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얘는 여기서부터 멀어지는데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잡고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놓는 순간 움직이죠. 그럼 얘는 현재는 관찰되고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운동을 하게 하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지는 에너지를 보고 우리는 뭐라 보냐면은 잠재적인 에너지라 불러요. 근데 이 잠재적인 에너지의 출처는 어디냐면 중력이란 것 때문에 물체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부르냐? 잠재적인 에너지인데 그럼 이 잠재적인 에너지를 또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영어로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겠죠. 그래서 이 지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갖는 포텐셜 에너지,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란 것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따라서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 부릅니다. 중력에 의해 생기는 잠재적인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기호를 한번 적어볼게요. 기호로는 보통 에너지는 E라고 적고 포텐셜 에너지는 EP, 포텐셜에서 P,
잠재 능력, 우리 알죠? 잠재력, potential.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포텐 터져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 칠 때 포텐 터트리자.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능력을 깨우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 때 포텐 터트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열심히 저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거는 뭐냐면 중력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질량 m이 물체 m 곱하기 g, 중력이죠. mg는 이 중력의 크기만큼인데 뭐가 된다? 지면의 높이가 점점 올라갈수록 따라서 mgh.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지면으로부터 높아질수록 갖는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오케이, 기호로는 공식으로는 뭐다? mgh가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면이 있습니다. 지면이 있고 이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인 지점에 2kg의 물체가 있어요. 그럼 이 물체가 갖는 잠재적인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2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m/s 제곱 곱하기 10m 따라서 얼마가 된다? 200줄이 되겠죠. 그래서 200줄이라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 텐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지면이 있습니다. 요 지면 위에 질량 m이 물체가 h만큼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h만큼 떨어진 지점에 질량 m이 물체가 있어요. 그럼 이때 h 높이에서 가지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 mgh겠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게 되면 지면에 떨어지게 되면 지면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겠죠. 그럼 지면에 도달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mgh가 0이죠. 따라서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원래 이 h만큼 높이에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h만큼 낙하한 다음에 0이 되어버렸죠. 그럼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죠? 감소한 양.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원래는 mgh를 가졌는데 0이 되었으니까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당연히 mgh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우리 한 가지 이해를 해봅시다. 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거 뭐냐면 어쨌든 간에 얘가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밑으로. 그럼 이때 물체가 밑으로 운동하게 하는 근본이 되는 힘, 운동하게 하는 하게 하는 힘은 뭐냐면 중력이라는 힘. 이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중력이 얼마죠? 여기서는 mg겠죠. 그래서 중력 mg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mg라는 중력이 h만큼 물체를 잡아당기고 이동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이 한 2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 2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W는 Fs였죠. Fs.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F는 중력이기 때문에 얼마다? mg가 되겠죠. 그리고 이 중력의 힘으로 물체를 h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h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보면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중력이 한 1은 뭐가 된다? mgh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양이 얼마다? mgh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네. 중력이 한 1은 뭐가 된다?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다. 꼭 기억합시다. 중력이 한 1은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다. 왜냐? 중력의 방향은 항상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놓게 되면 물체가 떨어진다. 중력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중력의 한 1은 존재하는데 그 중력의 한 1만큼 뭐가 된다?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합시다. 중력의 한 1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다. 왜냐? 중력 방향 자체가 뭐가 된다?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에요. 자, 여기 질량 m이 물체가 있습니다. 이때 요 물체를 mg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겨서 자, 높이 h만큼 위치에 이렇게 물체를 들어올렸다고 생각합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물체가 H만큼 올라갔을 때 이때 이 물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mgH겠죠? 자, 그러면 지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mg 0이기 때문에 0이겠죠. 그럼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죠?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0에서 mgh만큼 갔기 때문에 mgh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물체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도록, 즉 h만큼 올라가도록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은 뭐다? mg라는 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mg의 힘이 한 일. 한번 봅시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1W는 Fs이기 때문에 mg라는 힘으로 h만큼 올렸네. 따라서 mg의 힘이 한 일, mg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에요. mg의 힘이 한 일은 fs, 즉 mgh인데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건 똑같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중력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은 거의 무조건 뭐다?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mg의 힘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죠. 즉 mg는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에요. 중력이 아니라 뭐가 되냐? 여기서는 외부에서 작용한 힘. 따라서 여기서 그러면 뭐냐면 mg가 한 일, 즉 외부에서 작용한 힘은 뭐가 된다?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으로 갈 수가 있다. 오케이.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여기서는 뭐가 된다? mg의 힘이 한 일. 따라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야지만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이 한 일로 생각할 수 있고 중력만 있어도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야 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힘이 한 일은 뭐가 된다?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시가 있어요. 이 예시가 정말 재밌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예시를 반드시 100% 아니다. 300%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거든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경계 지점을 끄을게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오케이. 자, 얘가 EX1, 얘가 EX2, 이제 EX3. 너무 중요하다. 오케이. 자, 뭐냐면 여기서 질량 M이 물체가 있는데 이 M이 물체를 H만큼 높은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는데 이 mg의 힘이 작용해서 h만큼 올려놓았다고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중력 가속도는 g예요. 즉 바닥에 있는 질량 m이 물체를 이 mg의 힘으로 잡아당겨가지고 뭐다? h 높이만큼 올렸다는 것이 현재 말하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잘 봐봐요, 여러분. 첫 번째, 이 mg의 외부의 힘이죠. 힘이 한 일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일은 W는 Fs이기 때문에 이 mg의 힘으로 뭐다? h만큼 갔기 때문에 이 mgh가 한 일은 이 mg의 외부의 힘이 한 일은 이 mgh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 물체가 h만큼 올라갔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를 알 수 있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된다? 질량 m인 물체가 중력과 수도가 지기 때문에 h만큼 올라갔다. 따라서 mgh가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겠죠. 즉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mgh다. 이해되시죠? 왜? 외부에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가져온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가만히 두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왜? 중력이란 거는 항상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작용하는 중력을 보고는 외부 힘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외부 힘이란 건 항상 작용하지 않다가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힘을 가해줄 때 그때 그걸 보고 외부 힘이라 불러요. 중력은 자연 스스로 존재하는 힘이기 때문에 절대 외부 힘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때 외부에서 작용한 힘은 중력이 아니라 반드시 중력 말고 다른 외부에서 작용한 힘. 꼭 기억합시다. 오케이.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물체의 우리 뭘 구하고 싶냐면 알짜 힘이 한 일을 구하고 싶어요. 자, 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봐요, 여러분.
여기 질량 m인 공이 있으면 위로 이 mg의 힘으로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아랫 방향으로 mg의 힘이 항상 작용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중력인 거죠. 따라서 R자임은 얼마죠? R자임은 mg겠죠. 2mg-mg. 따라서 이 R자 힘이 한 일은 mg의 R자임이 h만큼 올라가도록 도왔으니까는 mgh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럼 잘 봐봐. R자임이 한 일은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앞에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죠. 따라서 이거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 따라서 이 mg의 외부의 힘을 인해 가지고 물체를 딱 올렸을 때 이때 EMG 중에 mg라는 힘은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에 쓰였고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된 거고 나머지 mg라는 R자 힘은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쓰인 거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mgh라는 R자 힘이 한 일은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겠죠. 따라서 이 h인 지점에 딱 갔을 때 속도도 구할 수 있겠네. 이 식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mg라는 외부의 힘을 가했을 때 뭐가 된다? 절반, 일부분은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에 쓰였고 일부분은 R자 힘이 한 일이 되고 이게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럼 두 번째 예시에서는 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없냐? 잘 봐봐요. 중력이 mg 그리고 위로 당기는 힘이 mg, R자 힘이 얼마다? 0이죠. R자 힘이 0이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한 일이 뭐다? 오로지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에만 쓰였고 R자 힘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증가량에 쓰이지 않았죠.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씩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가만히 뒀을 때 중력 때문에 물체가 떨어진다. 그럼 이때 중력의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으로 쓰인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중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불러와요. 꼭 기억하자. 오케이. 그러면 중력 반대 방향으로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 이때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때 얘는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가져올 수가 있다. 꼭 기억합시다. 근데 세 번째를 보면 이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중력보다 클 때는 이 중력만큼의 힘을 가지고는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가고 중력만큼의 힘을 제외하고 R자 힘이 한 일은 뭐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쓰였다는 거. 이 관계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 배우고 나서 문제 풀 때 보면은 이러한 관계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중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한 일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따질 때 꼭 기억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 한 가지 이제 어떤 에너지를 배워야 하는데 방금 배운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제 배울 게 뭐냐면 미리 스포할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말 그대로 탄성력에 의해 생기는 잠재적인 에너지. 방금은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 지금은 탄성력에 의해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 자, 그러면 탄성력에 의해 생긴다는 것은 탄성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탄성력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고무줄을 가지고 놀아봤을 거예요 아마. 고무줄을 늘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늘리는 순간 계속 늘리다 보면 점점 늘리기 힘들어지고 고무줄을 놓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힘이 작용하죠. 이때 어떤 물체를 딱 변형시켰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 이 복원력을 보고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용수철이 있습니다. 자, 이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 원래 늘어나지 않은 상태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기준점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이 기준점으로부터 X만큼 늘릴 수가 있겠고 X만큼 압축시킬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겁니다. X만큼 늘렸을 때 늘리는 작용하는 그 순간만큼은 용수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원래 기준점으로부터 다시 압축했을 때도 원래 압축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우리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구나 해서 복원력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죠? 근데 복원력이긴 한데 용수철, 탄성을 가진 물체가 가지는 복원력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탄성력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탄성력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힘이기 때문에 F라고 표시해요. 자, 그러면 이 물체를 잡고 오른쪽으로 X 계속 당길수록
탄성력은 조금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고무줄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늘리기 힘들어져요. 따라서 탄성력은 늘리는 길이, 늘리는 거리 x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용수철을 생각해 봅시다. 볼펜에 들어있는 딱딱거리는 용수철, 걔는 늘리기가 쉬워요. 근데 자동차에 들어있는 쇼바, 그 용수철을 늘리기 쉬울까 어떨까요? 우리 손으로 절대 안 움직여집니다. 이해되죠? 즉 용수철마다 이 변화하려고 하는 변화를 방해하는 정도가 존재합니다. 용수철마다 고유한 값이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용수철 상수 K라고 부릅니다. 즉 용수철 상수 K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변화시키기 쉽다. 근데 용수철 상수가 크면 클수록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K가 작을수록 변화시키기 쉽고 K가 클수록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복원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키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잘 봐봐요, 여러분. 이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탄성력은 다시 복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른 왼쪽으로 작용하겠죠. X만큼 눌리게 되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다시 복원하려고 힘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 말은 뭐냐면 변화하는 반대 방향, 즉 잡아당기거나 미는 이 변화시키는 반대 방향으로 항상 탄성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탄성력은 항상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변화시키는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의미는 뭐냐면 변화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K, 용수철 상수. 자, 용수철 상수는 뭐냐면은 용수철이 가지는 고유한 값으로서 어떤 거냐면은 K가 크면 클수록 용수철이 변화하기 싫은 거겠죠. 즉 변화를 방해하는 정도가 크다는 겁니다. K가 작으면 작을수록 변화가 쉽고 K가 크면 클수록 변화가 어렵다. 따라서 이거는 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따라서 K가 크면 클수록 변화를 아주 크게 한다. 방해를 심하게 한다. 따라서 변화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은 탄성력이 크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이 K가 크면 클수록 뭐가 된다? 탄성력이 커진다. 복원력이 커진다. 즉 변화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거 꼭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이해할 거냐면, 그러면 이 기준점으로부터 x만큼 늘리거나 이렇게 물체가 존재할 수 있겠죠? 저 x만큼 압축시켜서 이렇게 물체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럼 x만큼 딱 잡아당겨가지고 놓는 순간 물체는 운동 시작하겠죠? 그럼 x만큼 늘었을 때 걔는 놓기 전에 딱 놓는 순간 운동하기 때문에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뭐가 된다?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겠죠.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짐. 앞에서 배웠죠. 뭘 가진다?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겠네. 그래서 얘는 탄성력에 의해서 생기는 잠재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용수철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x만큼 쭉 늘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물체에게는 늘리는 그 순간 용수철은 이 반대 방향으로 복원력이 계속 작용하겠죠? 그 말은 탄성력이 작용할 거예요. 근데 늘리는 만큼 탄성력이 계속 작용하겠죠? 더 커지서 작용하겠죠? 왜? 탄성력이 마이너스 kx이기 때문에 이동거리 x에 비례해서 계속 커지는 게 탄성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잡고 x만큼 늘렸어요. x만큼 늘리는 만큼 탄성력도 똑같이 비례해서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탄성력이 증가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크기는 그냥 kx다. 크기의 크기. 오케이. 그냥 탄성력은 마이너스 kx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늘리지 않았을 경우는 탄성력이 0이지만 계속 늘릴수록 탄성력도 같이 증가할 거예요. 이만큼 늘렸을 때 탄성력도 이만큼이고 이만큼 늘렸을 때 탄성력도 이만큼이고 x만큼 늘렸을 때는 탄성력이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작용할 겁니다. 탄성력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여기서
여기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방향의 반대 방향. 이해되죠? 또 물체를 미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돼, 사실은. 만약에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 때문에? 탄성력 때문에 이쪽으로 운동을 하게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압축시켰다가 놓았을 때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 탄성력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성력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았을 때 운동하는 방향이 아니라 잡고 변화시킬 때 그 탄성력을 물체를 잡고 오른쪽으로 변화시키거나 왼쪽으로 압축시킬 때 이 변화시키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탄성력 방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체를 놓는 순간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물체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 그때 운동 방향은 탄성력 방향과 똑같겠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물체가 되돌아가는 그 복원되는 방향, 복원하기 위해 운동하는 방향은 탄성력 방향과 동일하다. 근데 물체를 다시 X만큼 늘리는 그 방향은 탄성력 방향과 반대다. 그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X만큼 늘렸을 때, 늘린 만큼 뭐가 된다? 이 탄성력이 증가하겠죠. 이해되죠? 그럼 이 물체 속에는, 이 용수철 속에는 뭐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겠죠. 이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용수철을 잡고 쫙 X만큼 늘렸을 때 이 용수철 속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겠네. 그럼 이때 용수철을 늘리는데 한 일이 있겠죠. 늘리는데 한 일은 뭐가 된다?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한 일하고 똑같겠죠. 그럼 이때 이 넓이가 뭐가 되냐면 용수철의 복원력이 계속 증가하고 계속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네. 즉 오른쪽으로 늘리는데 한 일이 요 넓이가 되고 이 넓이는 뭐가 된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가 되겠죠. 왜? 힘 곱하기 이동거리 넓이니까. 그럼 이 넓이는 얼마냐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 2분의 1 F X가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F는 뭐냐면 KX이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가 되냐? 2분의 1 KX제곱.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라 불러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뭐다? 기준점으로부터 점점 잡아당겼을 때 이 잡아당기는 힘이 한 일, 요 잡아당기는 힘이 한 일, 딱 X만큼 잡아당겼을 때 힘이 한 일은 오로지 뭐가 됐다? 이 탄성력에 의해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이 됐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요 넓이가 이동거리 곱하기 힘이기 때문에 뭐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EP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KX제곱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요 기울기를 보면은 X분의 F죠. X분의 F. 요 말은 뭐냐면 X분의 KX 약분되면은 뭐가 나온다? K가 나오죠. 그래서 힘 X, 여기서 이동거리와 이 탄성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된다? 탄성계수예요. 용수철 상수. 따라서 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용수철 상수가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간단한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야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물체가 있습니다. 이때 용수철 상수 K가 10N/m를 합시다. 용수철 상수는 상수에다가 이동거리 미터를 곱했을 때 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뉴턴 나누기 미터겠죠? 그래, 미터를 곱하면 뉴턴이 되니까. 오케이. 자, 이 물체를 기준점으로부터 뭐다? 10m 잡아당겼다고 합시다. 10m 잡아당기고 딱 잡고 있어요. 이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보았네. 그럼 2분의 1 뭐가 된다? K X제곱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단위는 뭐가 된다? K X제곱이라고 한다면 잘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2분의 KX제곱의 X는 늘어난 길이죠. 늘어난 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미터 제곱의 단위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된다? K. 그러면은 곱하기 얼마가 된다? 10제곱 100이죠. 100. 이해되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100 곱하기 10, 1000 나누기니까는 500줄. 따라서 500줄이라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된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용수철을 쫙 늘렸을 때 이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지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대로 얘를 10m 압축시켰다 합시다. 10m를 압축시켰을 때도 얘한테 저장된 에너지는 500줄이겠죠. 왜? 이도 어쨌든 변화한 길이가 10m이기 때문에 변화한 길이의 제곱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걸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 잠재적인 에너지로서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질 때 가진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도 중력에 의해 생기는 것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mgh, 그리고 탄성력에 의해 생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mgh만큼 올라가 있다, mh만큼 올라가 있다. 그럼 얘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mgh. 근데 이때 mgh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의 한리가 똑같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힘이 가해줘야 되고, 이때 외부에서 힘이 가해진 것 때문에 뭐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가져온다. 그리고 외부 힘이 알짜 힘보다 클 때, 중력보다 클 때는 이때 외부 힘의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로 가고, 중력만큼의 힘이 한 일은 뭐가 된다?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으로 간다.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kx 제곱이고, 이런 예시가 있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탄성력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된다? 용수철 상수가 되고, 용수철 상수는 용수철이 가지는 고유한 값으로서 변화시키기 힘든 정도를 나타낸다. 꼭 기억합시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문제 2개 풀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잘 푸셨죠, 여러분?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30N의 힘으로 1kg의 공을 3m 들어 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오케이. 이때 옳은 것을 고르라. 자, 기억 봅시다. 30N의 힘이 공에게 한 일은 얼마냐? 자, 30N으로 3m만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3 곱하기 30N 곱하기 3m 따라서 얼마다? 90줄이다.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때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라. 자, 1kg의 공이 3m 올라갔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1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m/s 곱하기 3m 따라서 얼마가 된다? 30줄. 맞는 말이죠? 오케이. 자, 이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뭐가 된다? 알짜임이 한 일이죠. 알짜임은 얼마냐면 여기서 공이 1kg 있을 때 밑으로 10N 중력, 위로 30N. 알짜임은 얼마다? 20N이죠. 그럼 알짜임 20N의 한 일은 20N 곱하기 3m 따라서 60줄이겠죠. 따라서 알짜임이 한 일은 60줄이고 이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맞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외부에서 작용한 이 30N의 힘 중에서 일부분의 힘인 이 중력 크기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수업 종료 1분 전이래요. 빨리 끝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외부에서 가해진 이 30N의 힘 중에 중력 크기와 같은 mg의 힘으로 한 일은 뭐가 된다?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30줄. 그리고 R자임이 한 일, R자임 20N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 60줄이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그림은 용수철에 물체 A를 매달고 병영이 H로부터 L만큼 잡아당겼다가 놓는 모습이래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 합시다. 자, 기억 볼게요. 물체 A를 왼쪽으로 L만큼 밀었다가 하면 이쪽이겠죠? L만큼 밀어서 L 위치에 정지했을 때 탄성력의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L만큼 밀어서 정지하게 되면 이 탄성력은 뭐다? 다시 원래 기준점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종이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방 끝냅시다. 자, 음악 좋다. 자, 그럼 L만큼 딱 밀었을 때 얘는 다시 오른쪽으로 복원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때 복원력은 기준점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다? 탄성력은 왼쪽이다. 따라서 뭐다? 탄성력의 방향이 왼쪽이 아니라 뭐다? 오른쪽이다. 맞죠? 왜냐? 압축시켰을 때는 기준점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고 왜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기준점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다시 왼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이해되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김 탄성력은 어디다? 왼쪽. 맞죠? 근데 왼쪽으로 압축. 그럼 탄성력은 어디다? 오른쪽. 알겠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오케이, 따라서 물체 A를 왼쪽으로 밀어서 L 위치에 정지했을 때는 탄성력의 방향은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다. 꼭 기억합시다. 땡. 니은. 물체 A를 오른쪽으로 L만큼 잡아당겨서 L 위치에 정지했을 때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는 탄성력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만큼 정지해서 탄성력의 크기는 F는 마이너스 KX인데 탄성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KX겠죠. 근데 느린 길이가 L이기 때문에 K1이다. 맞는 말이겠죠. 자, 물체 A를 오른쪽으로 L만큼 잡아당겨서 L 위치에 정지했을 때 물체의 용수철에 저장된 뭐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에서 늘어난 길이가 L이기 때문에 2분의 1 KL 제곱. 맞는 말이겠죠.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다뤘는데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반드시 기억합시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럼 화이팅!